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전한 사람들의 뉴스 만드는 이야기 뉴스텐바이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분 인사드리겠습니다. 인사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더미즈 전국혁신회의 대변인 최영선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먼저 이재명 대표의 영장실질심사 관련부터 얘기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까지 오게 된 경위를 간단하게 좀 말씀 좀 해주시죠. 검찰에서 지금 혐의를 두고 있는 게 두 가지인데요. 네. 하나는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시절에 백현동이라는 분당 옆에 있는 네. 이제 대웅인데 거기에 아파트를 이제 개발하는 과정에 성남개발공사의 배임, 그러니까 200억 정도의 수익을 낼 수 있었는데 수익을 못 내게 했다. 그래서 민간업자에게 수익을 많이 몰아준 그런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하나가 수사가 진행이 됐었고요. 두 번째로는 쌍방울, 우리 면 팬티 만드는 쌍방울 회사가 대북 사업을 하는데 네. 이곳에서 이재명 대표의 방북을 돕기 위해서 한 300만 달러 정도를 대신 대납해줬다. 네. 북한에다가. 네네. 그래서 그거를 제3자 뇌물 혐의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뭐 이거는 법적으로 다 다퉈볼 만한 내용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일단 백현동 관련해 가지고는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이익 부분, 네. 그 부분은 당시 정권에서도 이렇게 해달라고 요청하지 않았나라는 네. 제 기억이 그런데. 네. 그게 이제 공공기관들이 지방으로 이전되는 네. 그런 흐름들이 있었고 그 당시에 이제 한국식품연구원이라는 곳이 거기에 부지가 있었는데 네. 그 부지를 이제 자꾸 인허가를 안 내주니까 박근혜 정부에서 야 빨리 인허가 내줘라. 네. 그리고 걔 빨리 지방으로 이전하게끔 해라. 그렇게 해서 공문이 내려와서 이제 성남시는 이제 추진했는데 네. 쟁점은 이제 그 과정에 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직접 참여하지 않고 민간업자에게 그걸 내줬냐. 이제 그런 걸 가지고 따지고 있는데 네. 당시가 부동산 경기가 굉장히 안 좋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부동산 개발에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직접 참여했다가 손해보면. 그것도 배임으로 또 엮어 들어갈 수 있는 일이에요. 왜 부동산 경기가 이렇게 안 좋은데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네. 세금을 네. 축냈냐. 네. 그러면. 그래서 이거는 사후적으로 해석을 하고 이걸 문제를 삼으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지 그 당시를 들어가서 생각해 본다면 사실 이거는 너무 과한 수사이고 또 그 절차적 과정에서 행위 하나하나를 가지고 지금 법적 잣대를 들이밀게 되면 지방자치단체장 중에 살아남을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되겠느냐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하는 그런 사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결론 내놓고 지금 거죠. 타고 들어가니까 그런 거죠. 어떻게든 맞추려고 한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라고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시고. 지금 나주 빛가람동이 그 개발을 저희가 조성했는데 공실이 한 70% 되지 않습니까? 네, 많죠. 그러면 이제 만약에 검찰이 마음 먹고 이게 왜 이런 식으로 상업 개발을 많이 했느냐? 이거 나주시 그렇게 해서 전남도 왜 이래? 도시개발공사나 전남개발공사는 이런 것도 제대로 못 알고 혹은 과하게 지금 들어가서 돈을 뭐 이렇게 많이 착복하려고 했던 거 아니냐라고 공격해버리면 이것도 똑같은 사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정에 돈을 착복한 것도 없고 뇌물을 수수한 것도 없는데 행위를 가지고 이렇게 문제 삼는 거는 너무 과한 수사고 검찰의 권력 남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대북 송금 문제인데 다들 궁금해하세요. 네. 보냈습니까? 네, 보낸 거는 맞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가성이 문제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뭐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네, 제가 그때 국가안보실에 있었었고, 근데 그때 상황을 좀 복기해 보면 네. 이제 하노이 노딜이라는 게 있었어요. 하노이 노딜. 예. 그 생각나시죠? 김정은 위원장이 김정은과 한 5,000km를 기차 타고 갔는데 예. 트럼프하고 그게 무산된 게 2019년 이제 2월이었는데요. 네네. 그 이후에 이재명 대표가 국가적 차원에서도 잘 안 되는 일이었는데 방북을 하려고 쌍방울을 통해서 대납을 하고 자기가 방북을 하려고 했었다. 이제 이런 취지로 지금 몰아가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쌍방울은 이제 자회사 중에 광물 사업, 북한의 광물 사업에 투자해가지고 시가총액이 막 코스닥에서 한 3위까지 올랐던 회사들도 있고 그래서 약간 쌍방울은 주가 조작으로 의심될 만한 호재를 만들어 가지고 주가를 띄우고 그걸 통해서 수익을 얻는 이런 흐름들이 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 문제를
어떻게 보면 조폭의 어떤 잡범에 관한 문제인데 이거를 마치 이재명 대표의 대통령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쌍방울이 돈을 대고 방북을 추진하려고 했던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공격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이 부분도 당시 상황을 잘 아시는 분들이라면 금방 이해가 될 수 있는데 뭐냐면 정부 차원에서도 지금 방북이 잘 안 되고 있는 일인데 이재명 대표가 그래도 대통령을 꿈꾸는 분이었다면 통입을 통해서 충분히 방북 신청을 하고 경기도와의 협력 사업들을 해보려고 했던 측면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 잘 안 됐기 때문에 방북을 다 이제 안 하셨던 건데 이거를 국가가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쌍방울 통해 가지고 뒷거래 가지고 하려고 했다고 하는 이런 주장이 그 검찰의 일방적 주장이 저는 재판에 가면 다 깨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영장 실질 심사 그러면 전망은 어떻게 하십니까? 말씀드린 이 두 가지 사안은 법리적으로 보면 되게 엉터리 같은 내용들이고 1년 이상을 수사했는데도 실제로 뭔가 혐의를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물증들을 찾아내지 못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러니까 지금 우회로 하려고 하는 게 증거인멸, 이중교사. 유아용 부지사. 이제 이런 식으로 본인의 죄를 지금 숨기기 위해서 관련자들에게 위증을 교사하거나 이제 그 증거물을 좀 없애려고 했던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 몰아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이 뭘 갖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네. 이 쟁점이 될 만한 이 두 가지 사안에서는 저는 특별하게 구속 사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 인터뷰에서 김화진 전남도당위원장은 구속될 거라고 본다. 왜냐? 국회의 동의 여부가 판결에 상당히 실질 심사에 상당히 영향을 미칠 텐데 국회에서 가결이 됐다. 그건 이제 삼권 분립을 잘 이해를 못 하시네요. 아, 그런가요? 희망적 사고이신 것 같고요. 네. 지금은 결국은 이 중대한 범죄를 구성할 만큼의 소명이 이루어졌는지 도주 우려가 있는지 그다음에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는지 이제 이런 것들을 놓고 구속 사유에 대한 판단을 할 것인데 저는 뭐 제1야당의 대표가 도망갈 일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상당한 혐의가 입증됐다라는 부분들 이거는 다 진술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고 북한을 그럼 빨리 압수수색을 해야죠. 이재명 그 공문이 접수가 돼서 이재명 방북을 위해서 돈을 받은 것인지를 관련 빨리, 서류와 영수증을 주라. 빨리 돈 북한에 받았다면서. 가서 빨리 압수수색하고 한 300차례, 400차례 정도는 한 다음에 이게 남북 교류가 되겠는데? 그럼요. 그렇게 해서 확인되지 않는 이상은 제3자 뇌물 혐의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결국 남은 거는 증거인멸인데 검찰이 그래서 이 증거인멸 부분에 좀 집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영장 실질 심사 담당 판사는 그러니까 모든 걸 증거 위주로 볼 것이고 사법적 네. 판단을 하게 될 거다. 네. 네. 어찌됐든 기각이 된다거나 뭐 구속이 된다거나 양쪽에 어떤 결정이 나와도 후폭풍은 만만치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왜냐하면 이게 어쨌든 유례 없이 제1야당의 대표를 그것도 그 행정부에서 지방정부에서 근무하던 시절의 일을 가지고 지금 들춰가지고 부호 공격을 하고 있는 내용인데 이 과정에서 체포동의안 그 표결 과정에 당내의 반발, 조직적 반발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가결되느냐, 이게 인용되느냐, 아니면 기각되느냐에 따라서 민주당이 미치는 후폭풍이 굉장히 클 거로 예상됩니다. 민주당. 조금 전에 이제 인터뷰에서는 국민의힘 쪽에서는 호남신당 나올 가능성이 있다. 네. 이렇게 말하던데요. 뭐 전혀 가능성은 없을 것 같은데요. 없을 것 같다. 네, 왜 그렇습니까? 이게 2015년, 16년 상황하고는 많이 다른 게 네. 뭐 마땅한 대선 후보도 없고 또 명분이 없어요. 음. 그때는 그 박지원 대표가 국민의당으로 넘어갈 때 뭐 꼭 먹고 알 먹고 그래서 문재인 대표가 당권도 먹고 대선 후보도 되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하면서 집요한 공격이 있었고 그게 이제 호남 민심을 많이 자극한 측면도 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제가 지금 나주 금성관 옆에 천막을 치고 21일째 오늘 농성 중인데 네. 시민들이 오셔서 그 울분을 참지 못하고 사인해 주시면서 다 하시는 말씀이 야 어떻게 제1야당 대표를 검찰이 저렇게 공격하는데 민주당 의원이라는 분들이 저기다 가결표를 던질 수 있느냐. 분노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런 걸 보면 이번 사건을 보면 뛰쳐나갈 명분이 없다. 쫓겨나갈 수 있는 가능성은 있지만 뛰쳐나갈 명분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쫓겨나가든 뛰쳐나가든 일단은 이번에 당 내부에서는 분리가 돼버린 것 같습니다. 면면을 보면. 네. 그러니까 유쾌한 반란, 유쾌한
탈당을 꿈꾸시는 몇몇 분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이 기획을 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거고. 네. 그래서 유쾌한 반란을 꿈꾸시는 분들은 반란이 실패했다. 쿠데타는 실패했다. 그러니까 알아서 나가시든지 당원들이 사실상의 아하. 탈당에 준하는 일들을 벌이기 전에 본인들이 기획했던 일들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지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커밍아웃을 할까요? 스스로. 이번에 이제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이냐 인용이냐에 따라서 네. 수면 위로 부상할 거로 보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네. 예, 지켜봐야 되겠네요. 원내대표 지금 보궐선거를 오늘 오후 2시에 할 예정이었는데 조금 전에 지금 말씀해 네. 주신 걸로는 우원식 의원이 사퇴했다. 네. 이유가 있습니까? 한 번 하셨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아니요. 아닌가요? 그러니까 처음에 등록하실 때도 좀 의아했거든요. 그 전에 뭐 선거 처리를 해서 좀 비중감이 있는 사람들이 좀 가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추대 형식으로 네. 간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아니었나 봐요? 본인이 원래는 또 밀고 있는 후보가 있었어요. 그러다가 그러다가 갑자기 등록을 하시니까 이게 물밑 정리가 다 끝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정리가 되지 않았던 걸로 보여지고 또 지금 사선 의원의 원내대표도 한 번 하셨던 분인데 지금 나머지 세 분과 경선을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네. 본인이 그렸던 그림하고는 달라진 게 아닌가 싶어서 사퇴를 하신 게 아닌가 싶고요. 합의 추대를 기대하셨던 것 같아요. 합의 추대로. 네, 나머지 분들이 그냥 다 접고 이게 어려운 상황이니까 우원식 대표가 좀 중심이 돼서 당을 좀 같이 수습해 달라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해주기를 기대하셨던 것 같은데 한판 뜹시다 이제 그러니까 좀 접으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3명으로 가는 겁니까? 아니면 네, 3명으로. 예. 네. 이 3명 중에 우원식 의원이 미는 사람 있습니까? 있었었죠. 민평연에서 미는 후보가 있었고 있었는데 예. 남인순 의원을 좀 밀었었거든요. 아. 그래서 좀 의아하다 생각을 했었고 네. 등록을 하시면서 나머지 분들이 다 드랍할 줄 알았는데 드랍 안 하니까 물밑 조율이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오늘 이후의 결과에 따라서 정말 민주당 요동치겠네요. 그렇죠. 예, 지금 이 원내대표 지금 보궐에서도 예상대로 안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네. 예상대로 안 가고 있기 때문에 누가 유력하다고 말할 수도 없겠네요. 그러면 이거. 선명성으로 보면 김민석 의원이 네네. 가장 선명한 목소리를 내고 있고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이 인용이 되더라도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당을 운영해야 된다라는 공식적인 언급을 유일하게 하셨거든요. 그리고 이제 본인한테 씌워져 있는 여러 가지 의혹의 시선들을 벗어내기 위해서 가장 어떻게 보면 지금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당을 일사불란하게 전열을 정비하는 이런데 본인이 적임자다. 그다음 대여 투쟁 사실은 김민석 의원의 투쟁력이야 뭐 검증이 된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를 좀 많이 어필하시는 것 같고요. 네. 나머지 두 분들은 선명성 경쟁에서는 좀 떨어진 게 아닌가 싶고 다만 이제 홍익표 의원은 네. 본인 지역구를 버리고 서초로 가셨잖아요. 네. 그래서 좀 헌신성이나 이런 것들을 좀 부각시킬 수 있는데 지금은 이런 헌신성이나 뭐 통합이나 이런 것보다는 민주당의 분명한 노선과 투쟁력, 그다음에 여당과의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지혜, 뭐 전략 이런 것들 잘 갖춘 분을 원하지 않을까 그냥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자, 누가 되더라도 그러면은 이재명 당대표는 당대표를 유지하고 만약에 구속되더라도 옥중에서라도 공천권 행사를 한다라고 봐야 되나요? 그러니까 당내에 여러 가지 이견들이 지금 수습되는 국면으로 가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재명 대표의 거취 문제 뭐 이런 걸 가지고 공천권을 누가 쥐느냐를 가지고 마치 그 큰 지금 대전이 벌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분들은 소수에 불과한 거고 지금은 권리당원들이 77.77%가 지지해서 당선된 이재명 대표가 정책 탄압을 받고 있다라고 민주당에서 최고위원회, 의원총회, 그다음에 중앙위원회 총회를 통해서 그렇게 결론을 내린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 정책 탄압을 어떻게 이제 앞으로 맞서 싸울 거냐 그걸 중심으로 분명하게 이 전선들이 좀 정리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분당의 가능성은 거의 없다. 저는 이제 분당이라는 개념보다는 뭐 공천에 탈락하시거나
이 상황에 못 견디시면서 뛰쳐나가실 분들은 있겠지만 그게 어느 세력으로서 존재할지는 잘 모르겠고요. 가결표를 던졌던 분들도 민주당을 나가겠다는 분들은 손에 꼽을 정도이기 때문에 굳이 나가서 풍찬노숙하면서 명분도 없는 그런 정당을 만들고 그렇게 하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게 하기 쉽지 않을 거다. 예. 너무 셌나요, 발언이? 아니요, 다 해놓고 지금 뭘 셌냐고 그러세요, 지금. 뭐 계속 세게 말했어요, 지금. 아, 진짜 시선 자체가 조금 전에 국민의힘 쪽 시선을 봤는데, 네. 이제 반대쪽의 시선을 들으니까, 야, 이거 진짜 이제 네. 오늘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네. 정말. 네. 어찌됐든 간에, 이쪽 시선으로 보든 저쪽 시선으로 보든 간에, 민주당을 포함해서 전개는 요동을 칠 것 같습니다. 예, 요동을 칠 것 같고, 특히나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확실한 재편이 필요해 보이는 시기가 왔다. 네. 예, 그건 분명하네요. 분명하죠. 왜냐하면 지금 제가 좀 안타까운 게 이런 겁니다. 원내대표가 이제 그만두신 게 이재명 대표의 가결을 막지 못해서 그만두신 측면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지금 그 해병대 그 최상병 네. 사망 사건 박정훈 대령. 그거를 축소 은폐하려고 했던 국방부 장관을 탄핵하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근데 그거를 원내 지도부와 국방위원 그것도 비명계 국방위원이 주도해가지고 그거를 무산시켰는데 그렇게 해서 특검을 하자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근데 특검도 이제 무산돼 버렸어요. 이게 240일이 걸리는데 이번 회기에 특검을 발의해도 21대 국회에서는 특검이 통과되기 어렵게 돼버렸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그렇게 지시했으면 특검을 제대로라도 좀 실행 계획을 만들어서 했어야 되는데 그런 걸 꼼꼼하게 안 챙기는 거예요. 그게 저는 현재 민주당의 현 모습을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무기력하고 무능력하고. 국방부 장관 얘기하셨는데 그러면 민주당 내에서 국방위원을 맡고 있는 사람들의 의원들의 책임이라고 보십니까? 원내 지도부가 그거를 꼼꼼하게 챙기면서 전략을 수립을 못하고 그냥 회의만 받아주는 거로 대충 정리하는 분위기로 스탠스를 정해버리니까 이게 국민들이 납득하지 못하는 거예요. 도대체 민주당을 뭐 하고 있는 거냐. 그다음 신원식이라는 뭐 일제 시대가 대한제국보다 더 낫다라고 얘기하는 엉터리 같은 식민사관에 경도돼 있는 분이 이게 대통령이 지명을 해가지고 국방부 장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는데 이분이 지금 장관이 돼버리면 이게 좀 엉터리 같은 상황이 계속 반복되지 않습니까? 차라리 그때 탄핵을 하고 6개월 동안 사실 이종석 같은 사람 얼굴 안 봐버리고 6개월 안에 법리적인 문제들을 다 발견해내가지고 헌법소원을 어차피 헌법재판소로 다 넘겨버리면 깔끔하게 처리될 문제인데 이걸 특검한다고 괜히 시간만 끌다가 특검도 못 해버리고 탄핵도 못 해버리고 그리고 그냥 은근슬쩍 그 사람은 도망가버리고 사의해버리고 그리고 더 엉터리 같은 사람이 지금 대한민국이 일제 식민지 시대를 마치 찬양한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홍범도 장군 흉상을 없애버리고 그리고 이게 일종의 지금 식민사관에 완전히 경도돼 있는 사람이 국방부 장관에 오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걸 또 막지도 못하면 정말 민주당은 불벼락 맞을 겁니다. 국민들한테. 여론의 불벼락. 네, 불벼락 발언으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센 표현 나왔네요. 불벼락. 자, 오늘 영장 실질심사 결과 지켜보면서 늦어도 내일 새벽까지 해서는 뭐 나올 것 같으니까요. 네. 예, 보고 나서 또 저희가 또 정가의 얘기를 또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최용선 더민주 전국혁신회의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네, 뉴스 스탠바이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